네, 안녕하세요. 잘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월 월간 견적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1월 월간 견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좀 질타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월간 견적을 촬영했던 시점에는 사실 인텔 12세대 12400이나 12100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는 신제품 출시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월간 견적 어떤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양입니다. 첫 번째 사양은 CPU 인텔 12세대 i3 12100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프라임 H610MK DDR4 모델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기가 2560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마이크론의 MX500 250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디파이 B40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파워 서플라이는 쿠거의 XTC 500 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텔 12세대 i3 12100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인텔 CPU는 AMD의 APU와는 다르게 내장 그래픽 성능이 그렇게 엄청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롤이나 이런 간단한 게임 정도 또는 사무용 컴퓨터 정도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기에 저희가 500W 전격 파워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추후에 너무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 말고 500W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1660 Ti나 1660 슈퍼 또는 RX 6500XT, 6600XT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게이밍 컴퓨터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견적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인텔의 i5 12세대 12400F로 구성을 했고요. 쿨러는 딥쿨의 겜맥스 400XT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마찬가지로 에이수스의 H610MK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삼성의 DDR4 25608기가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컬러풀의 GT1030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SSD는 동일하게 마이크론의 MX500 250기가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앱코의 G30 트루포스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쿠거의 XTC 5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픽카드 1030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사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CPU는 인텔의 12세대 12400F로 구성을 했는데, 12400F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GT1030 그래픽카드를 꼽아놨고, GT103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들 있죠. 예를 들면 롤이나 아니면 서든, 피파와 같은 게임들은 아주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옵션 타협을 조금 많이 하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도 구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저희가 앱코의 G30 트루포스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G30 트루포스 같은 경우에는 팬이 무려 6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링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LED 팬이 달려있기 때문에 RGB 감성들 이런 것들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용이다, 고사양 게임용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오토캐드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엑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월간 견적 세 번째 시스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의 Ryzen 5 5600G 세잔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쿨러는 PC 쿨러의 팔라딘 400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550MH 모델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기가 25602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의 P31 500기가 NVMe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앱코의 엔코어 G30 트루포스, 파워 서플라이는 앱코의 세틀러 6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월간 견적 세 번째 견적 같은 경우는 약 70만원대 정도에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래픽카드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들어있진 않지만 이 5600G라고 하는 이 APU, CPU에 아주 기가 막힌 내장 그래픽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1080p 기준 배그도 조금만 타협을 하면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 아까 말씀드렸던 롤, 피파, 서든 같은 그런 게임들은 당연히 아주 원활하게 구동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장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장 그래픽으로도 어느 정도 게임들은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되겠지만, 추후에 내가 고사양 게임을 해보고 싶어 또는 해상도를 높여서 게임을 한번 즐겨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스템에
요즘에는 그래픽카드를 교체할 필요 없이 그래픽카드를 갖다 꼽기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추후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요거는 존버용 PC라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파워 서플라이도 600W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 RTX 3060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 견적 네 번째 월간 견적 시스템은 라라랜드 특가입니다. 라라랜드 라이젠 프로세서와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특가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특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래픽카드 가격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AMD 쪽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가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낮춰놨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찍는 이 영상이 1월 27일날 촬영을 하는 영상인데 1월 26일자로 그 AMD의 버미어 CPU 5600X가 많은 단가 인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는 것보다 한 3-4만원 정도 저렴하게 CPU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AMD에서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사양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의 라이젠 5 4세대 5600X 버미어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550M 프로 4,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GB 25600 2개, 총 16GB로 구성을 했습니다. 쿨러는 그 PC쿨러의 팔라딘 400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에즈락의 RX 6600 XT 챌린저 프로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의 골드 P31 500GB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K200, 파워는 앱코의 슈트마스터 세틀러 600W 제품으로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5600X의 RX 6600 XT가 구성이 됐는데 금액은 140만원대입니다. 사실 이 다나와 견적이나 이런 데서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립비 포함해서 150만원 중반대 수준에 구성할 수 있는 사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초반대로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RX 6600 XT는 뭐 다양한 벤치마크 된 데이터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게임들도 아주 원활한 수준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기본 FHD 뿐만 아니라 QHD 수준의 해상도로 게임을 플레이 하시더라도 꽤 괜찮은 수준의 성능이 나와주기 때문에 나는 약간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했다, 특히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를 한번 구성해보고 싶었다, 근데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쌌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특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특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 견적 다섯 번째 견적입니다. 다섯 번째 견적은 인텔의 12세대 12600K F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프라임 B660MK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GB 25600 2개, 총 16GB로 구성을 했습니다. 쿨러는 EMTEC의 레드빗 240 2열 라디에이터를 가진 일체형 수냉 쿨러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의 GTX 1660 Ti D6 6GB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동일하게 SK 하이닉스의 P31 500GB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케이스 파워 역시 마찬가지로 앱코의 G30 트루포스, 앱코의 세틀러 6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PU는 인텔의 12세대 12600KF와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의 GTX 1660 Ti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사양 3D 온라인 게임들은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2600KF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 클럭이나 부스터 클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클럭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뭐 다양한 작업 환경,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이나 뭐 3D 렌더링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집에서 이제 뭐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 견적 여섯 번째 사양은 화이트 감성으로 저희가 한번 견적을 구성해 봤습니다. CPU는 인텔의 12세대 12600K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프라임 B660MK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발리스틱스 CL16 3200MHz의 8GB 모델 2개, 총 16GB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쿨러는 다크플래시의 트위스터 DX240 ARGB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RTX 3060EX 화이트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SSD는 SK 하이닉스의 P31 500GB 제품,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LM22 RGB 강화유리 화이트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앱코의 슈트마스터 세틀러 600W 화이트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후반대,
200만원 언더로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사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12600K에 RTX 306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급 수준 이상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감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RGB라든지 들어가는 부품들의 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제 PC가 아시다시피 인테리어의 한 소품처럼 여겨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컴퓨터야? 라고 생각하실 만큼 깔끔하고 성능도 좋아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견적 7번째 사양입니다. 월간견적 7번째 사양은 CPU AMD Ryzen 9 4세대 5900X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550MH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삼성의 DDR4 16기가 25600 2개 총 32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쿨러는 에너맥스의 리큐맥스 3 ARGB 360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RTX 3070 이글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의 P31 500기가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케이스는 앱코의 슈트마스터 P2000 ARGB 블랙,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 750W 80플러스 골드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후반대 정도에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5900X는 12코어 24스레드로 작동을 하는 굉장히 코어 수가 많은 CPU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도 RTX 3070 제품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RTX 3070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온라인 게임들은 물론이고 FHD, QHD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 4K 해상도까지도 어느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월간견적 8번째 사양입니다. 월간견적 8번째 사양은 CPU 인텔의 12세대 12700K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쿨러는 리안리의 갈라하드 AIO 360 ARGB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 와이파이 D4 모델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G스킬의 DDR4 4000 CL18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지포스 RTX 3080 EX 게이머 블랙 OC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SSD는 SK 하이닉스의 P31 1테라, 케이스는 리안리의 PC511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의 GX1000 80플러스 골드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Z690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12700K를 오버클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리안리의 갈라하드 일체형 수냉 쿨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케이스는 리안리의 큐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PC511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360mm 라디에이터가 달려있는 쿨러를 사용을 했는데 그 쿨러도 마찬가지로 여유있게 장착이 가능하고, 또 RTX 3080 역시 굉장히 고사양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 또는 고사양 온라인 게임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8번째 견적 한 400만원대에 구성할 수 있는 이 8번째 견적은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실 만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2월 월간 견적으로 총 8가지의 견적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 12세대 그 보급형 CPU들이 많이 출시가 되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H610이나 B660 같은 이 메인보드들이 아직도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격을 낮추려고 12100에다가 메인보드 좀 낮은 걸 넣고 싶어도 H610 전 세대의 그 칩셋들을 보면 H510이나 H410 같은 경우가 한 7만원대, 6만원, 7만원대 이 정도 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제가 봤을 땐 메인보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느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AMD가 이제 인텔의 12세대 반격에 맞서 5600X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만원 중반대 정도의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MD에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AMD CPU를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5600X가 물론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게이밍용 CPU로 쓰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완전 현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 8월달 정도가 되면 AMD에서 또 이제 7000번대 CPU가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는 또 7000번대 출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또 다양한 정보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